외신에서 주목하는 국내 이슈와 그리고 각종 뉴스에 대해 살펴봅니다. 숨겨져 있는 투자 정보 드리는 히든 글로벌 시간. 오늘도 조호진 타키온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밤사이에 이게 휴전을 연장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여러 가지 지정학적인 뉴스들이 나오면서 상당히 좀 피로감 느끼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럴수록 좀 중장기적인 펀더멘털에 집중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의 첫 번째 인사이트는 어디에서 가져오셨나요? 예. 그 SK 하이닉스랑 이제 삼성전자의 수급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제 미국의 반도체 ETF가 있는데 네. 해당 ETF가 출시 사실상 워킹데이로 지금 열흘 만에 네. 무려 10억 달러의 자금이 몰렸다는 이제 기사입니다. 오, 10억 달러요. 자세한 내용 한번 보실까요? 10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치면은 1조 5천억 원이잖아요. 예. 이 정도의 돈이 2주 만에 들어왔다는 건데 대체 어떤 ETF길래 이렇게까지 인기가 폭발적일까요? 예. 그 ETF 이름은 이제 라운드 메모리 ETF고요. 당연히 ETF 메모리가 들어갔으니까 메모리 종목을 갖다 골라서 했는데 그리고 이거는 이제 패시브가 아니고 액티브 ETF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아니고 ETF의 이제 매니저가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이제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액티브 ETF인데 해당 ETF의 비중을 보면은 19일 날 기준했을 때 SK 하이닉스가 25.4%, 이 라운드 ETF의 메모리 비중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마이크론이 24.17%, 삼성전자가 23.64%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랑 그 하이닉스를 합쳤을 때 해당 ETF의 비중이 무려 절반에 달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한국 ETF다, 한국 메모리 ETF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두 종목의 비중이 되게 큽니다. 네, 이름을 라운드힐 이렇게 지어놨는데 사실 이름을 이렇게 지을 게 아니라요. K 메모리 헌터스, 캐메헌 이렇게 바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실제적으로 주가 흐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아시겠지만 ETF 자체도 상장되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열흘 동안에 상장 이후 열흘 동안의 주가를 보면은 지금 차트에 보시는 대로 무려 이제 26%의 수익률을 거뒀습니다. 반면에 SK하이닉스는 지금 이제 이 차트에 나온 건 1개월 그 기준인 거고 SK하이닉스도 동일하게 동일 기준으로 지난 2일 달 라운드 ETF가 이제 상장했기 때문에 지난 2일 이후로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의 수익률을 본다면 SK하이닉스는 44%, 어제도 올랐죠.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는 21%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라운드 메모리 ETF는 메모리 ETF인데도 불구하고 하이닉스보다는 이제 수익률이 떨어지긴 하지만 삼성전자보다는 수익률이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이 워킹데이로 열흘밖에 안 되는 이 기간 동안 수익률이 26%였다는 것은 엄청난 수익률이라고 간주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ETF에 막대한 자금이 들어오면 당연히 거기에 편입된 종목들에도 매수세가 들어오겠죠. 구체적으로 종목별로 어느 정도의 자금이 좀 들어올까요? 예. 그래서 해당 ETF가 좋다는 걸 알겠는데 그 해당 ETF가 좋으면은 우리나라 보통주에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어떤 이득이 있냐라고 이제 궁금하실 분들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살펴본다면은 예를 들면 해당 ETF에 10조 원, 지금은 10조 원이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10조 원의 자금이 들어왔다, 매수세가 들어왔다 하면 해당 ETF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SK하이닉스는 25% 비중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약 2조 5천억 원의 우리나라 SK하이닉스 보통주를 매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2조 3,600억 원의 보통주를 매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통주를 매수한다는 것은 우리나라한테는 외국인 자금이 들어와서 해당 종목의 수급에 이제 보탬이 됩니다. 그러면 해당 종목에 SK하이닉스에 2조 5천억 원의 그 수요가 발생하니까 그만큼 주가를 떠받치거나 주가를 올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이 막대한 ETF 자금이 바로 수급으로 좀 변신을 한 거네요. 또 여기에다가 ADR 상장까지 좀 성공적으로 마치면은 수급은 더 따라붙게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핵심은 작년 하반기부터 SK하이닉스 그전부터 오르긴 했지만 본격적으로 이제 엄청난 주가 상승을 했던 작년 하반기부터 살펴본다면 그때 이제 하반기부터 SK하이닉스 주가 올라갔던 근간이 무엇이냐? 반도체 초과 수요. 그래서 저희 코너에서 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초과 수요가 생기다 보니까 빅테크 공급업체들이 임원들이 판교랑 서울에다가 살면서 우리한테 더 많은 그 디램을 달라, 더 많은 낸드 플래시를 달라라고 요구를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이제 전전하면서 보통 출자하는 건 짧으면 한 주, 길면 2주 정도인데 그들이 한 달, 2달에 장기 체류를 하면서 그렇게 디램을 갖다가 이제 달라고 요구하러 다닌다. 그래서 이제 재밌는 표현이 그때 디램 거지라는 말을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 업계에 회자된 용어를 말씀드렸는데 디램 거지로 회자되는 초과 수요. 초과 수요가 이번에 오늘 말씀드린 라운드 메모리 ETF에 대한 인기도 동시에 이제 촉발시켰다. 그러니까 실체가 있다 보니까 초과 수요, 메모리 초과 수요가 있다 보니까 또 한편에는 상장한 지 불과 일주일밖에 안 돼, 열흘밖에 안 된 이 메모리 ETF가 엄청난 수익을 갖다 거뒀다. 그렇다면 추가로 더 많은 자금이 몰려들 것이고 더 많은 자금이 몰려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수급에
그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SK하이닉스는 올해 ADR을 상장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ADR을 상장하게 된다면 미국에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우리가 MTS를 하듯이 그들도 MTS를 하면서 SK하이닉스를 갖다가 바로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드린 라운드 1 메모리 ETF를 보더라도 SK하이닉스가 ADR 상장하는 또 하나 중요한 수급이 발생하게 되고 그렇다면 SK하이닉스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데 오르게 된 수급의 또 하나의 어떤 모멘텀이 상승하면서 올해 1년이 지나서 SK하이닉스가 예정한 대로 만약에 ADR을 갖다가 안착하게 된다면 SK하이닉스는 비즈니스도 좋고 또 하나 수급도 좋아지기 때문에 200만 원 주가가 사실은 이제 근거 없고 충분히 도달 가능한 주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어제도 무려 5%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죠. 이제 그걸 가장 좀 실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날이 바로 내일인데 내일 뭐 실적 발표 이후의 주가 흐름 어떻게 봐주실까요? 예, 저는 일단 40조 원이 영업이익, 그러니까 1분기 영업이익을 갖다가 내일 실적 발표를 하는데 네. 1분기 영업이익에서 40.2만 원 떨어진다면 이제 주가가 급락할 거로 여겨집니다. 기준선이 40조 원이다. 예, 근데 40조 원 넘을 것을 보고 저도 한 42조 대 43조를 보는데 삼성전자처럼 만약에 어닝스퍼라이즈 그러니까 42조가 훨씬 넘는 45조, 47조 나면 그때는 주가가 떨어지지 않고 탄력받아서 갈 거라 봅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뭐 한 주, 두 주가 아니고 몇 개월, 뭐 올해 정체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이닉스 주가는 더 올라가겠지만 당장 내일의 잠정 실적이 발표되는데 42조가 훌쩍 넘는 45조나 47조가 나온다면 주가는 멈추지 않고 또 올라가겠지만 혹시나 40조 미만 원 떨어지면 주가는 급락할 것으로 여겨집니다.